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홍승목 대표님, 최용현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선거 투표 잘 하셨죠? 네. 원하는 지지자가 당선이 되셨나요? 그 우울하신 거 아니 뭐 저는 뭐 한 반타작한 것 같습니다. 반타작? 네. 야, 이번에 상황을 보고 역대급 압승 대멸적 참패. 그렇죠. 아, 우리 작가님 굉장히 무섭게 글을 또 써놓으셔가지고. 신문의 워딩이 그렇게 나오니까. 야, 21대 총선 막을 내렸습니다. 충북 지역의 정치 지형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충북 지역의 정치 결과 가지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21대 총선 충북은 출발합니다. 먼저 지역의 당선자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봐 드릴까요? 예. 청주 상당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청주 흥덕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청주 서원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청주 청원 선거구 역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동남 4군 미래통합당 박덕흠, 중부 3군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충주 선거구 미래통합당 이종배, 제천 단양 선거구 미래통합당 엄태영, 이렇게 충북의 8개 선거구 정리가 모두 됐습니다. 예. 원래는 4대 4였다가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충고조사 결과는 아니 그 20대 총선 네. 4대 4였다가 요번에 5대 3으로 바뀌었는데 네. 20대 총선 초반에 원래 결과도 5대 3이었었잖아요. 19대 총선도 5대 3이었어요. 야. 그러니까 5대 3이란 비율은 지금 그 3번 연속 예. 총선에서 나타나는데 당만 좀 바뀌었죠. 바뀌었죠. 예. 20대 총선 때는 5대 3이었다가 제천 단양 선거구에서 그렇죠. 권석창 의원 낙마를 하면서 이우삼 그래서 4대 4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19대, 20대, 21대까지 5대 3. 아, 이 충북 참 민심이 어떻게 보세요? 아, 황금 비율이죠. 황금 비율. 네, 청주권만 빼고. 청주권은 빼고. 네. 어쨌든 지금 뭐 이번 선거에도 나타났지만은 네. 그 서진 동보라고 할 수 있나요? 서진동보. 서쪽은 서부 벨트는 아무래도 그 진보 쪽이고 또 동부는 동쪽은 좀 보수. 보수. 우리 충북도 축소판이에요. 아하. 그 경계점에 있어요, 저희가. 약간 동쪽에 있는 저쪽 충주, 제천, 단양 이쪽은 약간 그렇죠. 보수 지형이 보수. 있는 거고. 그렇죠. 제천 단양이 이우삼 그 의원에서 바뀌었고 엄태영 그 전 시장으로. 이번 네. 총선 같은 경우는 예. 역대 어느 선거에 비교해서도 진영 대결 논리가 아주 극명하게 좀 드러난 것 같고, 그 특히 이제 과거의 자민련이나 국민의당 같이 제3당 없이 보수당과 진보당이 양자 대결 구도가 확실히 드러났잖아요. 그 폐해로다가 부작용으로다가 이번에 지역주의가 예. 더 강화돼서 나타났던 것 같고, 그 분명하게. 경계선이 우리 홍 네.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도 좀 더 발전된 지역, 서쪽 지역의 뭐 거기에서는 민주당이 싹쓸이했고, 이 영남 쪽과 붙어 있는 좀 덜 발달된 지역은 그 보수당이 예. 싹쓸이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던 것 요번에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도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보니까 왼쪽은 다 파란색이고 오른쪽은 핑크색, 다 핑크색이어서 태극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옆으로 되고 어떻게 딱 자로 줄을 대고 근거처럼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죠. 지역주의가 강화된 상황. 청주 지역구 선거구별로 분석을 한번 해보죠. 선거구별로 총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현역 중진의 맞대결 흥덕부터 가보죠. 요번 선거 같은 경우는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 심판론하고 여당이 주장하는 야당 심판론이 선거의 최대의 쟁점이었잖아요. 그랬었었죠.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반영된 곳이 바로 흥덕구가 되겠죠. 흥덕 선거구. 왜 그러냐면은 도종환 의원 같은 경우는 문체부 장관, 현 정권에서 문체부 장관을 했었고, 예. 그 다음에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는 자유당의 원내대표를 할 정도로 그렇죠. 각각의 정권의 실세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심판론, 정권 심판론이 정면으로 대결하는 지역구였죠. 그런데 그 결과는 굉장히 좀 싱겁게 끝났어요. 오히려 20대 총선 송태영 후보가 나올 때보다 표차가 더 벌어졌어요. 청주권에서 가장 큰 표차가 나타났죠. 12.8%포인트 격차를 발생했는데 12.8%. 원래부터 도종환 의원이 정치적인 좀 비중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 지역구로 옮기는 이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도종환 의원이 쉽게 이길 거다라고 봤는데 결과도 그렇게 나왔죠. 사전 선거에서 그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우리 충북도 그 비슷한 현상을 보였는데 네네. 흥덕 같은 경우도 아마 그 사전 투표에서 그 진보에 이제 진보하고 보수가 세 결집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번에. 네.
그런데 우리 청주 특히 그 흥덕 같은 데서는 진보의 그 세 결집이 훨씬 더 두드러졌어요. 그 보수 쪽보다는. 그러니까는 워낙에 여기는 지금 그 우리 그 진보 민주당의 아성인 텃밭인데다가 이런 또 그 정우택 후보라는 중진이 그 보수 쪽에서 넘어왔지만 그게 오히려 더 진보의 결집을 좀 그 촉발시키는. 그래서 한편에서는 미래통합당에서 한 석이라도 좀 가져오려면 정우택 의원을 그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시는 결과론적으로 그런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죠. 잘못 공천을 한 거다. 그렇죠. 그런 얘기도 좀 있어서. 복대 이동 그러니까는 그 흥덕구 행정구역 기준으로 그 투표구를 보면은 복대 이동에서 한 90여 표 차로 이긴 거 외에는 전 그 흥덕구 행정구에서 참패. 졌어요. 완전 참패라고 봐야겠네요. 네네네. 이곳에서 이제 특히 이제 김양희 전 도의장이 이제 출마를 한다가 도중에 중도 포기를 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이게 이제 컷오프로 돼서 이제 무소속 출마하기로 예정된 유력한 후보가 3분이나 있었어요, 우리 지역에. 네. 예를 들어 김양희 흥덕구의 김양희 도의장, 그다음에 서원구의 오재세 의원, 그다음에 청원구의 황영호 시의장. 이 세 분들이 출마하면 그런 어느 정도 할 거다라고 했는데 다 무소속 출마를 포기를 했잖아요. 네. 그 원인은 아마도 무소속으로는 선거 비용도 보전받기 힘들 거다. 이렇게 저조한 득표율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 부분은 공교롭게도 이 세 분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뭐 시장이나 도지사나 뭐 이런 후보로다가 거론되거나 출마를 했던 분이에요. 공통점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불출마한 것이 이 세 분이 불출마한 것이 그 다음에 2년 뒤에 지방선거를 위한 포석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여요. 총선이 끝나자마자 지방선거 얘기가 또 특히 이제 정우택 이 지역이 이제 정우택 의원이 낙선을 했잖아요. 정우택 의원이 만으로 67세세요. 너무 고령이기 때문에 다음 총선은 좀 힘들지 않을까. 67세 너무 고령입니까? 다음 총선은 어렵다. 그렇죠. 그럼 70이 지방선거는 넘으시니까 가능할까요? 2년 뒤에 지방선거가 바로 있거든요. 예전에 도지사를 했으니까. 이수동 지사는 출마를 이제 못 하거든요. 삼선지한테. 그렇기 때문에 2년 뒤에 아마 재기를 노려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보면 알아요. 이제 낙선하셨잖아요. 낙선 인사를 얼마나 빨리 오시냐에 따라서 지방선거에 흥덕구는 지금 총선에서 지금 그러니까 5연패인가요? 지금이 어떻게 되죠? 4연패인가? 5연패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는 보수 쪽에서 한번 해보려면은 지금 이 시점부터 좀 완전히 인물을 여기선 좀 키워야 돼요. 특정 인물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정우택 아마 보수 쪽에서는 공천할 때 정우택 정도의 중진급이면 무게감 있기 때문에 먹힐 것이다 했는데 이번에 딱 드러났잖아요. 택도 없다. 정치 1번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청주 상당 가보겠습니다. 야, 여기 정정순 저 위기의 남자라고 저희가 정의당의 그야말로 기회의 남자가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가장 큰 쟁점은 그거였죠. 정의당의 현역 의원인 김종대 의원이 여기 참여를 하면서 3자 구도로 갈지 양자 구도로 갈지 이게 그렇죠. 최대의 관심이었잖아요. 만약에 3자 구도로 간다면은 윤곽근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양자 구도로 가면 해봐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됐었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양자 구도로 진행됐고 그다음에 양자가 또 박빙이 되니까 표의 결집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정정순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나 싶어요. 글쎄 말이에요. 김종대 후보로 인해서 어떤 표의 진보표의 분산 이런 거를 좀 예측은 당초 했는데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났어요. 너무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될 사람한테 몰아주지 않은 사표 방식 심리가 강하게 작동하지 않았나. 그래도 굉장히 여기는 엎치락 뒤치락 같은 접전이었어요. 그렇죠. 그죠? 상당 최고 접전 지역 가운데 하나. 실제 이제 김종대 의원이 6.9%를 득표를 했는데 정의당 득표율 있잖아요. 이 지역에서 정의당 득표율은 13%예요. 꽤 높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양자 박빙이 되니까 표가 정정순 후보 쪽으로 급격하게 쏠리다 보니까는 후보는 정정순 찍고 당은 정의당을 찍는 이런 유권자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소리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비례정당 투표가 상당히 제일 높았죠. 우리 충북에서. 그거는 결국은 지금 최병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는 좀 민주당 후보를 찍더라도 당은 정의당을 좀 밀어야 되겠다 하는 결과적으로 본다면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임에도 지금 물론 진보정당이라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현역
의원임에도 불구하고서는 너무 저조한 득표를 했거든요. 정의당, 본인의 정의당 앞으로의 역대. 정치 이력에도 큰 흠집으로 좀 남지 않을까 싶어요. 전국적으로도 정의당이 심상정 대표 한 분 빼놓고서는 완전 다 참패를 해가지고 네, 심상정 대표가 그 인터뷰를 보니까 그 울면서 인터뷰를 하던데 예. 그 지역구에서 자기 혼자 남이 됐으니 살아남으니까 얼마나 참 안 아마 됐더라고요. 김종대 의원도 저조한 득표율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울 건데 예. 김종대 의원보다도 더 곤혹스러운 분은 이 지역에서 낙선하신 윤곽근 후보가 후보. 되겠죠. 본인이 정우택 현역 의원, 지역구 의원을 다른 지역구로 보낼 보내놓고. 정도로 청구에 자신감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지역과 달리 이곳은 삼자 대결이 되면서 진보가 분열되면서 가장 유리한 지역구였어요, 사실은. 우세에 있었어요. 시작할 그럼에도 때. 불구하고 패했다. 아하. 그 정우택 의원도 낙선됐다. 네. 여기에 대한 후폭풍 그거 상당히 좀 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군요. 중앙에서도 예. 좌점식 우각근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황교안 전 대표 이제 사퇴했으니까 예. 가장 채찍근이었는데 황교안 대표가 낙선하고 사퇴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중앙에 동아줄까지 없어졌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로 가장 곤혹스럽지 않을까. 그래도 윤곽근 후보가. 이분은 뭐 변호사 일을 하셔도 되는데 김종대 의원께서 뭐 잡지를 다시 만들어 아이, 가지고 방송 출연하시면 돼요. 방송 출연하면 방송 됩니까? 강연으로 인기 있잖아요. 어쨌든 정정순 당선자 얘기를 좀 해보면 본인의 얘기대로 청고 출신 가장 선배가 먼저 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윤곽근 후보인가요? 네, 장유서로 이제 됐는데 아무래도 방서지구가 신흥 그 지역으로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우리 예. 동남지구 일부도 입주했고 그런 그 어떤 그 신흥 지역의 어떤 표심 이런 것도 작동을 좀 했으리라 보고 정정순 후보가 저희 한판에도 출연을 했을 네. 후보가 아니라 당선자라고 이제 표현을 바꿔서 위기의 남자 하면서 뭐 저희들이 그 쭉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좀 그 소탈하죠. 수더분하고 예, 논두렁 그 스타일이에요. 논밭두렁 스타일. 친밀도가 굉장히 그래서 높더라고요. 예. 그 어떻게 좀 보수의 향기가 나지 않냐. 예. 그 진보 정당 소속이면서도 예. 뭐 그런 본인의 어떤 그 캐릭터가 그런 또 이번에 그런 먹힌 거 표심을 아니냐? 또 좀 자극하고 유인하지 않았나. 향후에도 이 지역이 이제 그동안에 정우택 의원이 뭐 재선까지 할 정도로 좀 보수적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동남 지역하고 방서지구가 개발되면서 이게 보수 쪽에도 어려운 선거구가 계속 될 것 같아요. 이 상당 지역은. 지역이 그렇죠. 이제 보수 그렇군요. 지역이다라는 색깔이 좀 지워질 수 있는 뭐 그런 선거구가 될 것 같아요. 야, 한판에서 멍석을 깔아놓고 그냥 대놓고 위기의 남자라고 던졌더니 기회의 남자입니다. 이렇게 맞받아 쳤던 당시 모습이 좀 그려지는데요. 공직에서 은퇴하시고 그냥 꽃길을 걷게 되신 거죠. 이제. 정말로 레전드급의 7급 공무원을 시작해서 1급까지 올라간 그런 부분들, 지방서, 중앙서 역할을 했던 이 부분까지도 그랬는데, 야, 이제는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드리고 상당 선거구, 상당 지역의 앞으로의 발전과 변화도 또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선거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 노련한 관록의 승리. 근데 뭐 이제 중앙에서는 뭐 이렇게 야당 심판, 정권 심판 이렇게 이게 핵심 주제였지만 지역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세대 교체도 중요한 주제였잖아요. 이번 총선에서 여기가 이제 지역의 바람이 세대 교체의 담론이 정면으로 대결한 곳이 돼버렸죠. 그렇죠. 고령의 이제 지역 내에서 가장 고령이시잖아요. 변재일 의원이 예. 다선 의원이고 그 다음에 20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었던 김수민 의원이 전 의원이죠. 이게 서로 맞대결하는 구도가 됐죠. 이 지역은. 그렇죠. 그저 나이 많다고 자꾸 얘기하지 그 물리적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지역에서 오선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죠. 더군다나 이번에는 그 오창 그 본인의 오선 4선 종전의 4선 고지까지 이르게 했던 효자 지역. 네. 오창에서 그 후길이 소각장 그 악재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고전을 할 것이다고 예측이 됐는데 전혀 반전. 근데 그야말로 오히려 오창 지역에서 지난 20대 총선보다 표를 더 얻으셨어요. 그 상대 후보 그 김수민 후보. 예. 20대 총선 그 오성균 후보였나요? 그 당시에 당시에 20대. 3천여 표 차이 났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5천여 표 차이가 오창에서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대 교체 바람하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문제에 대한 변재일 의원의 책임론이 좀 불거지지 않을까 했더니 이게 쑥 들어가고 예. 결국은 뭐 9% 포인트 정도 차이로다가 변재일 의원이 거의 이제 압승하는 셈이죠. 압승하게 되는데 이건 그렇게 예상하고는 조금 많이 빗나간 부분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김수민 후보가 당시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본인이 젊다, 오창은 젊다. 그렇기 때문에 오창은 나를 지지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문제 때문에 변재일 후보께서 고전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서 책임론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반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이 전반적으로 저기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 야당 쪽에 분위기가 좀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가 오히려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코로나19를 저 외국에서 한국이 얼마나 잘 대처를 하냐 이 부분을 그러니까 민주당이 선거 운동을 잘하는 거예요 보면은 네? 그거를 이제 장점으로 부각을 시키고 우선은 요거 하나만. 오창의 방사선 가속기를 유치한다 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민심을 자극한 부분 같고 근데 그것은 유치가 아직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안될 수도 있거든요. 공모제인데 예. 그 도에서 이제 급하게 저기 그 홍보 스팟 만들어서 언론사에 뿌리고 뭐 그 유기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오군장하고 그 오창에서 상당히 오군장에서도 3,000표 차이가 났어요. 오히려 율량 사천이 그 김수민 의원하고 표차가 그렇게 안 나고 아니, 근데 김시민 의원 측 같은 경우는 물론 코로나 선방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민주당 바람이 분 부분 그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됐고 또 하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본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거리 홍보 수단이 많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운동의 악재. 본인은 신인인데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다. 그 변수가 없었고 세 번째로는 이게 전 통합당의 핵심 mem버, 정통적인 멤버들은 자유한국당 계열의 조직이잖아요. 맞아요. 이 맞아요. 조직들이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타당 김수민 출신이다라는 후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는 좀 들어오는 얘기했지만은 황영호 전 그 청주시의장, 시장이 예.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또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지금 있는데 끝났는데 끝난 마당에 뭐 저기죠 죽은 자식 못 만지는 시기죠. 뭐 변재일 의원 당선되는 걸 축하드리긴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중앙에서 존재감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본인이 지적이 이제 많이 됐었죠. 5선인 만큼 지역의 최다선이 주신 것 같은데 예, 5선인 만큼 중앙에서 국회나 정부나 어디서 좀 존재감을 좀 보였으면 싶어요. 아, 그다음에 예. 그 환경 문제, 쓰레기 예, 예, 소각장이나 이런 것도 5선이는 만큼 그것도 책임 있게 좀 해결했으면 우리 싶어요. 지역에서는요 이전의 평가가 어쨌든 간에 5선의 중진 의원을 갖게 된 것만큼은 굉장한 이점으로 봐야 그렇죠. 돼요. 예. 앞으로 또 이제 4년 동안 어떤 활동을 보이실지 그러니까 오선에 모르겠지만. 걸맞는 좀 그 물론 뭐 저 중앙에서의 입법 활동도 중요하지만 오선에 걸맞는 그 지역구 활동 그 특히나마 이번에 또 오창 지역이 전폭적으로 또 지지를 해줬으니까 네, 네. 방사선 가속기 꼭 좀 유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오창 지역에 선물로 내놓겠노라 하셨으니까요. 진짜 그게 들어오면은 뭐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이런 부분들은 자연적으로 잘 또 파묻혀요? 정리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부기명 같은 경우는 계속 보수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보수니까 야 우리가 그래서 소각장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주민들이 좀 그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여기 저 가슴 아픈 지역구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 얘기하는 마음 또 제가 지역구 서원구시잖아요. 그렇죠. 서원구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참 안타깝죠. 최현호 후보였던 좀 안타까운 일인데 지난 총선에서 1.2%포인트 차이로 안타깝게 낙선했던 최현호 후보가 과연 6.7기에 성공할지가 가장 관심이 있던 지역이었죠. 이게. 서원 이장석 후보 오자마자 한 방에 누구는 한 방에 되고 누구는 7번을 도전해도 안 되고 운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아니 지상파 3사 그 출구조사할 때 이겼어요. 그리고 화면이 출구조사 딱 결과는 잡혔잖아요. 선거 사무실 캠프가 그때 잠시나마 그 최 후보의 그 상기된 모습. 그런데 이제 20대 총선 같은 또 그런 그렇죠. 불운이 찾아올까 말까 막 그런 고민하는 모습이 중간에 한번 나왔었는데 노심초사하고 맞아요. 예. 이 지역은 아마 인물론하고 동정론의 대결했던 것 같아요. 이장석 후보 같은 경우는 청와대나 국회 경험도 있고 충북도 부지사 경험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인물에서 경력에서 본인이 낫다라고 하고 최현호 후보 같은 경우는 6.7기이기 때문에 지역적 기반도 탄탄하고 동정표도 많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네. 시민들의 선택은 냉혹했던 것 같아요. 특히 관외 투표자들, 네. 후보들과 사적인 연고가 거의 없는 관외 투표자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차이를 보였거든요. 이번에도 만약에 뭐 박빙으로 가서 끝까지 박빙으로 갔어도 관외 투표에서
끝났을 거예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 동정론이나 이런 뭐 지역적 연고로는 최현호 후보의 한계가 이번에도 또 나타난 것 같아요. 20대 총선 때도 그랬지만 관외 투표의 저주 이번에도 극복을 못하신 것 같아요. 관외 투표의 최현호 후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출마했던 거 중에서 무소속이나 군소정당으로 출마했던 거는 뭐 그때 이전에, 저도 예. 졌더라고 해도 뭐 변명의 여진이 있지만 요번에 하고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거대 정당 후보였잖아요. 근데 두 번 다 패배하고 이번에는 격차가 더 커졌어요. 아마 7.8기 다음 총선에 7.8기 한다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려울까요? 서원구하고 상당구가 비교적 비례대표 그 비례정당 투표율을 예. 보면은 네네네. 그래도 그 보수 쪽 지지자들이 꽤 많았어요. 보수 우리 쪽. 충북 전체적으로 봐서도 지금 그 비례정당 투표율에서는 그 더불어시민당하고 그 더불어민주당 예, 예. 쪽하고 합친 것보다도 오히려 그 미래한국당하고 그 통합당의 그 표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예. 어떤 민심이 선택했다라기보다는 어떤 그 이 서원구나 뭐 상당구도 그렇지만은 어떻게 뭐 2,000표, 3,000표 차이를 알겠습니까? 예. 그거를 그 차이를 우리가 민심의 선택이다 이렇게 하기엔 좀 그렇고. 선거구 얘기를 하면서 당선자 얘기를 해서 미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서원구 얘기를 하려면 자꾸 최현호 후보 먼저 얘기가 나와가지고 마음이 좀 쓰입니다. 이장섭 당선자 얘기를 좀 해보면 보좌관 출신의 국회의원 당선자 처음이 아닐까요?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국회의장 보좌관을 하면서 의정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예. 의원 활동도 좀 잘할 거고 그다음에 행정 경험도 있잖아요. 정책 경험도 있고 청와대하고 도정을 수행하면서 예. 정책 경험이나 행정 경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준비된 국회의원인 것만큼 역할을 제대로 좀 할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그 홍 대표님 말씀 중에서 우리 정치가 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논리를 설명해 주시면서 좀 정치인들 좀 키워야 되지 않겠냐. 그럼요. 지역에서 좀 키워야죠. 이런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그 이장섭 이번 당선인처럼 그 어떤 그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고 특히 우리 지방 그 의회에서도 다른 지역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지방 의회에서도 뭐 기초의원 또 도의원 하면서 올라가면서. 나와서 예. 김두관 그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당선도 됐지만은 결국 뭐였죠? 면장이었나요? 뭐? 면장. 남해 군수 이장부터 이장부터 시작했잖아요. 예. 네. 그런 이런 측면에서 식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네. 그렇군요. 이변은 없었다. 동남 4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덕흠 당선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 사위인 곽상원 후보가 출마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는 지역이 됐죠. 출마 자체가 이슈였었어요. 그렇죠. 박상원 선거에 변호사. 임박해서 출마를 했던 점도 있고 그다음에 이 지역이 상당히 보수적인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지난 대선에서도 전국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때 후보였죠. 예. 후보가 압승할 정도였는데 이 지역에서만큼은 홍준표 전 대표가 1위를 할 정도로 상당히 보수적인 지역이었고 예. 또 이 지역에도 4개 군이나 되잖아요. 선거운동하기가 괴산까지. 시민들은 너무 힘들어요. 거기다가 곽상원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정치 신인이잖아요. 잘 그리고 모르니까. 선거에 임박해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보수적이고 선거운동하기도 힘든 지역에서 과연 어느 정도 곽상원 후보가 득표를 할까 이렇게 전국적으로 또 관심 있는 지역이었죠. 마스크까지 하고 악수도 못하게 하고 그렇죠. 대면 운동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선전을 했어요. 나름대로 그렇죠. 상당히 선전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있어요. 그렇죠? 이거 곽상원 후보 같은 경우는 물론 예상대로 패배를 했지만은 어느 정도 득표를 함으로써 다음 선거에서 준비하게 박덕흠 됐죠. 의원 같은 경우도 고령이거든요. 상당히 고령이기 때문에 예. 다음 선거를 위한 교도부는 마련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곽상원 후보가 계속 여기서 총선을 대비한다. 그러려면은 떨어졌다고 또 가시면 안 되고 계속 남아서 지역에서. 막 본인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생각이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다음 총선을 노리겠죠. 예. 그리고 이 시골 농촌 지역 선거구하고 수도권 선거구는 뭐 그냥 갑자기 갈 수 있죠. 그런데 아마 그걸 예. 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지역은 야 이거 아무리 뭐 할아버지 고향 뭐 이거 따져봤는데 제가 대통령의 사위. 보니까는 그 4개 군 지역이 한 42개 읍면동이 있어요. 네. 거기서 한 곳도 그
곽 후보가 이긴 도시 지역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퍼펙트하게 졌다. 참패. 참패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8개 선거 가운데서 아무튼 이제 그 지지율 차가 제일 컸고. 예. 이곳이 뭐 지난 대선하고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보수적 성향이 많이 표출이 됐지만 사실은 보수 경향이 고착된 지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착되진 않았다. 이용희 전 의원이 이곳에서 다선을 할 정도로 진보도 적정한 인물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성은 승산이 있다.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진보다 뭐 보수다 이런 게 우리 그 농촌 지역 같은 선거 특히 뭐 청주도 아마 이번 정정순 당선자가 좀 그런 캐릭터 아니에요? 보수적 진보. 이게 보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동네 아저씨 같은 스타일. 그러니까 동네 아저씨 이용희 그 전 의원이 그 다선하고 그렇게 그 지역 유권자 주민들한테 그 사랑받은 거는 특별하게 무슨 뭐 본인이 그 야권 생활했다고 그 티를 내고 그런 게 아니라 딱 시간 되면 그 기차 타고 내려가서 경로당 가서 모든 경조사 챙기고. 그러니까 그 정정순 당선자 비슷한 스타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저 지역에서는 수도권이야 뭐 그렇게는 안 해도 되지만 홍 어쨌든 대표님이 대단히 조언을 적절하게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곽상원 후보 입장에서 보면 얼굴을 알리고 이름을 알리는 아주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였다.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평가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충북 지역에서는 결국 8개 선거구 5대3 말씀처럼 19대 20대와 똑같이 지역 주민들이 도민들이 표를 나눠 주었습니다. 앞으로 지역 변화, 발전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될지 우리 시민들과 함께 도민들과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지요. 자, 총선 가지고 좀 지역별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끝내기 한 판으로 오늘 시간 좀 정리를 해보지요. 할까요? 변호사님. 인생 무상이라는 말처럼 정치 무상. 정치 무상. 왠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낙선한 분들 생각이 자꾸 나네. 그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낙선한 분들한테. 정치는 마약과 같아서 중독자들은 그 벗어나기 힘들거든요. 저도 한때는 정치에 제도권 정치에 엄청난 관심을 있었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정치라는 거는 조금 덧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정치 외에 다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낙선하신 분들은 좀 비통하겠지만은 정치 외에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많으니까 그쪽에서도 한번 눈길을 줘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근데 결과가 지난주에 있어가지고 지금 일주일 만에 이 말씀이시기에 되어오실지는 의문이지만 여하튼 가치 있는 말씀, 의미 있는 말씀이셨어요. 알겠습니다. 홍 대표님. 저도 뭐 당선자 그리고 그 당선자를 지지해 주신 그 유권자분들보다는 그 낙선되신 분들 특히 그 낙선되신 분들을 지지했던 우리 유권자들 그 우리 그 253개 지역구 선거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49.9%고 통합당이 41.5%라니까 지지율로 보면은 그렇게 그 의석수가 그렇게 차이가 뭐 2배 가까이 난 것이지 지지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우리 그 보수 쪽을 지지했던 유권자분들은 정당이 잘못한 거지 그 보수 지지한 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결코 실망하지 말고 하여튼 그렇지만은 그 현 정부 여당 그 또 당선되신 그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충분히 국민들의 어떤 그 민심이 반영됐다는 부분을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선자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을 지지했던 분도 유권자지만 지지하지 않은 분들도 유권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유권자분들과 약속했던 그 공약만큼은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4년 동안 열심히 경주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